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HTC사에서 나왔던 스마트폰 HD2, 한국에서는 후덜이라고 불렸었죠. 후덜이. 네, 이 제품이 최근에 이베이에서 23달러 정도의 리퍼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사고 팔고 많이 했었는데, 팔면 또 새로운 롬이 나와서 또 사고 또 팔고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폰이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HD2를 소장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잘 알려진 폰은 아닌데, IT 매니아들, 커스텀 롬 같은 거 올리는 거, 폰의 소프트웨어 전체를 변경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축복이었던, 그리고 개발자들에게도 축복이었던 폰이 바로 이 HD2 후더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리퍼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정말 작은 폰인데 이 당시에는 정말 거대한 폰이었었습니다. 이 HTC의 HD2는 2009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뭐 2009년도에 정말 그야말로 많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전설이었던 아이폰 3GS, 또 다른 의미의 전설이었던 옴니아 2,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2009년에 정말 기념비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화면 사이즈를 보시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아이폰 3GS와 비교했을 때 정말 이 당시에는 4.3인치 폰은 정말 그야말로 대형 폰이었습니다. 지금 폰 중에 작은 폰인 갤럭시 S10, 이것과 비교하면 작죠, 많이. 하지만 그 당시 폰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시에 아이폰 3GS보다 훨씬 크게 나왔던 이 옴니아 2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크죠, 화면이. 해상도는 같습니다. 800에 480. 하드웨어 사이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그 당시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 나온 편에 속했습니다. 이 배터리 플레이트가 메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었고, 배터리가 상당히 작습니다. 정말 작죠. 1230mAh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화면은 대형이고, 그래서 정말 배터리 소모가 많았죠. 이 배터리 커버가 정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이렇게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느라고. 네, 이 메탈 재질을 지금 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모바일 폰답게 역시 많은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종료키는 파워 버튼 기능도 같이 하고 있었고, 윈도우 버튼, 홈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 HD2는 윈도우 모바일 폰 중에서도 정말 최적화도 잘 되고 잘 나온 폰에 속했습니다. 전에 아이폰 3GS와 그리고 옴니아 2의 비교를 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나 윈도우즈 모바일이 폰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한지. 하지만 이 HD2 센스 UI는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유려한 디자인과 그리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최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니아 2를 쓰다가 윈도우즈 모바일 폰을 계속 쓰고 싶어서 바로 이 HD2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HD2가 국내에서는 2009년 말에 발매가 안 되고 2010년 하반기 때 나왔기 때문에 옴니아를 거의 반년 이상 쓰신 분들 중에 정말 분노하신 분들이 이 HD2 또는 아이폰 3GS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원래 이 HD2의 UI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눌러서 켰습니다. HTC 윈도우즈 모바일 이렇게 나오고, 화질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 UI 정말 화려하죠. 이런 날씨와 같이 메인 화면이 변하는 이런 효과. 그 당시에는 이 센스 UI 보고 반해서 사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시계도 플립 시계의 이 애니메이션, 지금 봐도 정말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화면에서는 이렇게 일정 앱도 자기가 좋아하는 앱들을 이렇게 여기에 선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밑에는 이렇게 탭이 있는데
탭들도 상당히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렇게 보시듯이 정말 빠르죠. 네, 옴니아와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S1 1GHz가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GPU도 있었습니다. 아드레노 200이 사용이 되었고, 메모리는 576MB. 네, 이 정도 스펙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뭐 사진, 비디오 이런 것도 센스 UI의 정말 독창적인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화질은 뭐 800에 480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화질이었습니다. 음악도 음악 탭이 따로 이렇게 있었고, 네, 날씨 방금 보셨듯이 날씨 탭은 그 당시에 정말 애니메이션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트위터 탭, 풋프린트,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풋프린트도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에 설정. 네, 전화 정보를 보시면 1GHz의 CPU, 퀄컴 8250B, 램은 448MB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메모리는 이게 좀 작았죠. 512MB. 그리고 스토리지는 거의 뭐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194. 그래서 SD 카드가 뭐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봐도 네, 이 UI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이야 아이폰처럼 심플한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뭐 다들 심플하게 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화려한 것을 많이 선호했었죠. 네, 프로그램도 이렇게 뭐 스크롤 같은 것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옴니아 2에 비해서. 자, 옴니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옴니아를 옆에 놓으니까 네, 옴니아가 뭐 해상도는 같지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긴 한데, 이 UI, 조잡한 UI, 피처폰의 UI죠. 네, 뭐 비교가 안 됩니다. UI 자체도. HD2는 정말 이 당시에 이런 혁신적인 UI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네, 실행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앱들을 띄워놓고 네, 스크롤 해보면 네, 정말 근데 옴니아는 정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센스 UI처럼 군더더기 없이 탭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저번에 보셨죠? 뭐 메인 메뉴, 또 뭐 홈 누르면 또 엄청 느리고, 뭐 이런 옴니아를 쓰다가 이 HD2를 만나신 분들은 또 많이 놀랐죠. 네. 어떻게 윈도우 모바일이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고 빠르고 쾌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삼성의 터치 UI가 정말 뭐 윈도우 모바일과 안 맞고 너무 무겁다는 반증이겠죠. 네, 센스 UI 정말 좋습니다. 네. 뭐 프로그램 실행 속도 정말 빠르죠. 카메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또 앨범 탭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윈도우 모바일로 만들 수 있는 끝판왕 기기를 이렇게 HTC가 만들어서,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HTC를 삼성보다 높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윈도우 모바일 6.5로 만들어진 UI, 센스 UI였고, 뭐 지금은 아마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안 될 것입니다. 유튜브도 한번 보면 네, 윈도우 모바일용 유튜브 앱은 뭐 지원이 안 되겠죠, 당연히. 브라우저로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오페라 모바일, 네, 오페라 모바일로 만들어진 브라우저고, 당시 치고도 이 키보드 타이핑도 오타 없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작은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유튜브는 안 되겠죠, 당연히. 오페라 모바일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무겁기로 유명한 네이버 모바일을 한번 띄워봐야 되겠죠. 네, 역시 1GHz의 CPU로, 게다가 오페라 모바일로 네이버를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역시 뭐 온라인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마켓플레이스도 뭐 당연히 안 되고, 마소가 문을 닫았죠.
네,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게임도 네, 뭐 지금이야 이 중력 센서가 뭐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이 중력 센서, 그 당시로서는 또 윈도우 모바일에서 중력 센서 게임이 된다는 것도 또 놀라웠었습니다. 뭐 지금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계, 라디오, 전화, 카메라 뭐 이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피스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물론 제한된 기능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모바일 6.5 다음에 나온 윈도우즈 폰 7, 이것으로 업데이트를 위해서 H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업데이트 요청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폰은 검색키가 있어야 됩니다. 검색키가 이렇게 키가 많은데도 검색키가 없어서 안 되고, 그리고 전원키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전원키가 없죠. 이거는 뭐 종료키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멀티터치 4점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이 HD2는 2점 터치입니다. 정전식이라서 편하긴 한데 터치가 2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HD2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HTC가 특단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소스 코드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롬들이 개발이 됩니다. 업데이트를 거절당한 윈도우즈 폰 7부터 해서 윈도우즈 폰 8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드로이드가 올라갔겠죠. 안드로이드가 점점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2.2 프로요부터 시작해서 8.0 오레오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롤리팝 이후로부터는 실사용이 조금 어려웠죠. 이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파이어폭스 OS, 미고, 우분투도 나오고 우분투 터치도 나오고 심지어는 윈도우즈 RT까지 포팅이 되었습니다.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 개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배포가 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실사용이 불가능해서 개발이 아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OS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XDA에서 인기를 끌게 된 후부터 많이 팔리게 되죠. 중고가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인기를 몇 년간 더 끌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한 4년 정도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로 개발이 종료되고 지금은 자료 찾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뭐 XDA 홈페이지에 튜토리얼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자료 링크는 거의 다 없어져서 이제 뭐 그야말로 뭐 전설의 폰이 되었죠. 많은 정말 그야말로 확대를 당했습니다. 뭐 물론 갤럭시 S2는 지금도 확대를 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확대를 당한 뭐 확대의 기간보다는 확대의 종류가 정말 많았던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모바일 6.5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아봤고 이제 여기다 저도 안드로이드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설치는 내장 메모리 할 수도 있고 SD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SD카드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실사용이 거의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뭐 빠른 SD카드들이 클래스 10 이상의 SD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뭐 내장 메모리에 설치한 것처럼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듀얼 부팅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고 내장 메모리에 설치를 하지 않고 SD카드에 설치를 해서 내장 메모리를 그렇게 비워두면 여기에 또 윈도우즈 폰 7이나 8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윈도우즈 폰은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2 안드로이드 툴킷을 이용해서 듀얼 부팅이 가능한 HD2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삼색 화면이 나오게 만들어 주고 네, PC와 연결을 해줍니다. 네, 드라이버가 잡혀서 USB로 나와야 되는데 드라이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윈도우즈 11에서는 이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7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윈도우즈 7 노트북에서 실행을 해봤는데 네, 이렇게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폰에서 자동으로 드라이버 설치되는 게 윈도우즈 7까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G LDR을 설치를 해주고 네, 이렇게 로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USB 플래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고, 네, 이제 안드로이드를 SD카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의 파티션을 FAT32 그리고 ext4로 절반씩 나눈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네, 캐시를 삭제해주고 젤리빈 안드로이드 4.3 이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리팝도 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롤리팝 이미지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링크가 다 깨져서. 자, 이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네이티브 SD 카드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드로이드가 여기에 SD 카드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네, 거의 3, 4분 만에, 예전에는 정말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SD 카드 속도가 그때보다 많이 빨라져서 네, 설치가 금방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리부트. 네, 이렇게 재부팅이 되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내장 메모리에 윈도우즈 폰 7이나 8을 설치해서 부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장 메모리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3번으로도 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SD카드로 안드로이드를 부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이제 진행이 돼서 첫 부팅이라 아마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2분 정도 내에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젤리빈 화면인데 윈도우즈 폰 사용할 때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네, 그래도 1GHz의 CPU에서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들도 다 사용이 잘 됩니다. 전화키, 네, 종류, 이거는 전원 버튼이고, 네, 홈키, 백키도 물론 작동이 잘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여러가지 지금도 실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금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플레이 서비스를 업데이트라고 나옵니다. 네, 튕겼는데 다시 들어가면 네,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이 바뀌었고 실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저사양 기기라서 플레이 서비스 오류가 나는데 아마 업데이트 관련해서 나오는 오류일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 서비스 또 업데이트하고 네, 하나 하는데 정말 인내심이 요구가 되네요. 10년 전 나온 기기로, 그것도 안드로이드가 아닌 윈도우 모바일로 나온 기기에 안드로이드를 설치해서 10년 뒤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야죠. 정말 오랜 10분 정도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리네요. 네, 결국은 안 되네요. 이 안 되면 APK 파일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없죠. 안 되니까. 다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플레이 스토어가 작동이 안 되는데 업데이트도 못하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다 튕기고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꼬여버리면서 다른 것들도 플레이 서비스 기능이 필요한 다른 앱들도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구글 검색 페이지 뜨는데도 1분 정도 걸릴 정도로 네, 아직 로딩이 다 안 돼서 네, 키보드가 뜨지 않습니다.
인터넷도 응답하지 않네요.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될지 한번. 카메라는 그래도 작동을 합니다. 카메라는. 촬영은 됩니다. 카메라 하나 정상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홈으로 돌아오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좀 쓰다 보면 점점 느려집니다. 아무튼 뭐 기본적인 전화, 메시지, 카메라, 기본 앱들 이런 것들 외에는 뭐 거의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PK 퓨어 같은 그런 앱을 설치해서 다른 앱들을 받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인터넷 브라우저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들어가면 다른 거 하는데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윈도우 모바일에서 램 512 중에 뭐 430인가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었는데 안드로이드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안드로이드가 4.3이라고 하더라도 램이 1기가는 돼야 되는데 지금 램이 너무 낮죠, 용량이. 뭐 CPU도 1기가 헤르츠 정말 낮기 때문에 뭐 듀얼 코어도 아니고 메모리 여기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활용을 못하네요. 410메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램 그리고 CPU 이런 것 때문에 뭐 실사용은 거의 어렵겠고 플레이 스토어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정상 작동이 되지 않고 뭐 이전에는 아마 앱들 자체도 가볍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사용은 가능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런 앱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고 무거워지고 그랬기 때문에 실사용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역시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OS가 설치되는 윈도우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 정말 다양한 OS가 설치돼서 많은 개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유저들도 거의 사용 시간보다 롬질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지금은 없어진 HTC사의 HD2 후더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은 정말 그야말로 윈도우즈 모바일 6.5의 성능을 100% 끌어올린 그런 명기였음에는 틀림이 없고 안드로이드도 예전에 뭐 2.3 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설치해서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거는 뭐 옴니아 사용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옴니아를 리셋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했을 때 그런 느낌. 뭔지 알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알아본 HD2 롬질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던 분들이 보셨을 때 추억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기기를 갤럭시 시리즈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기기를 못 접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종료도 정말 오래 걸리네.